달슨의 라이브. 리버풀이 지금 미드필더 티아고 알칸타라의 영입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곧 오피셜이 뜰 것 같은데요. 리버풀하고 좀 바이에른 뮌헨이 이적료 한 2천만 유로 그리고 이제 플러스 보너스 얼마 해가지고 최대 한 400억 정도의 거래를 마무리 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티아고 알칸타라하고 리버풀이 매질 계약은 한 4년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버풀에게는 분명한 호재입니다. 리버풀이 이제 이번 여름에 조금 조용했잖아요. 그 왼쪽 풀백 백업인 치미카스 영입한 거 말고는 선수 영입이 좀 없었기 때문에 요거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일정한 좀 자극이 필요한데 선수 영입이 없다 보면 약간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이걸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뭐 지난 시즌은 거의 완벽했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리버풀이 최초로 우승도 했고 또 그 전에는 유럽 챔피언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한 시즌을 보내긴 했는데, 그럴수록 약간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동기부여를 좀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수 영입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요거 살짝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다가 이번 개막 경기에 리즈에게 이기긴 했는데 뭐 실점도 좀 많았고 조금 어렵게 이겼기 때문에 이거 봐라, 리버풀이 진짜 좀 새로운 어떤 피를 좀 수혈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티아고 알칸타라는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이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조금 리버풀이 정말 좋은 전력이지만 약간 내부적인 어떤 자극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좋은 영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어떤 자극으로서 혹은 새로운 어떤 동기부여로서도 티아고 알칸타라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죠. 허리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술적 조합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전술적으로도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포메이션도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티아고 알칸타라의 영입은 리버풀에게 진짜로 또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이 완료된다면 당장 리버풀이 미드필더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는 모두 몇 명? 7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 햄파둠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핸더슨, 파비뉴, 베이날둠, 이렇게 이제 햄파둠 3명, 나비 케이타, 제임스 밀러, 그리고 19살의 커틴스 존스, 그리고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 이러면 7명을 가지고 다양한 조합이라든지 또 혹은 로테이션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회에 출전해야 하는 리버풀은 로테이션도 가능하고 또 상대에 따라서 변화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티아고 알칸타라의 영입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거죠.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뭐 수비 밸런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대처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걸 좀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리 쪽에 여러 가지 조합을 지금 이제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티아고 알칸타라는 도대체 어떤 선수예요? 이걸 좀 알아봐야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 저희가 또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티아고 알칸타라는 199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이죠. 만으로 29살인데 바르셀로나를 거쳐서 바이에른 뮌헨, 그러니까 그야말로 빅클럽에서 쭉 뛰다가 정말 많은 어떤 성과를 이뤘던, 지난 시즌 뭐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면서 어마어마한 트래블, 또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실력은 다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이 티아고 알칸타라의 능력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저는 기술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술자라 부르고 싶은데, 이 탈압박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보면 이 항상 알칸타라의 어떤 능력치를 우리가 분석할 때 보면 이 시야 같은 걸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탁탁 확인하고 이 오른발로 탈압박하거나 패스하거나 혹은 직접 드리블도 굉장히 잘합니다. 직접 치고 들어가서 막 이 벗어나는 어떤 모습,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술자라고 또 얘기를 한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 또 기술자냐면 뭐 테크니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아버지가 혹시 티아고 알칸타라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 유명한 브라질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마지뉴입니다. 마지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994년도 미국 월드컵 때 베베토라든지 호마리오와 함께 뛰었던 그 뭐 미드필더도 웬만한 데 다 보고 측면 수비도 보고 그랬던 선수 마지뉴의 아들이 바로 티아고 알칸타라입니다. 브라질리언의 피를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티아고 알칸타라는 태어난 데는 이탈리아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국가대표는 스페인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데 왜 브라질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아버지 마지뉴가 이탈리아 레체에서 뛸 때 그때 태어났어요. 이탈리아 생활할 때. 그래서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고, 또 몇 살 때더라? 이렇게 뭐 나중에 거쳐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서 거기서 유스에서 성장해서 이렇게 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에서 또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스페인 국가대표를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 국가대표는 스페인에 뛰었지만 피는 그 DNA는
바로 브라질리언의 피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테크니션. 실제로 볼 차는 거 보면 진짜 감각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술자라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은 정말 다양해요. 미드필더는 웬만한 데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기본인데 거 위로 올려놔서 공격형으로 뛰어도 되고요. 내려서 약간 수비형으로 뛰어도 됩니다. 어느 위치든지 다 가능하고, 근데 약간 높이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볼을 탁탁 전개해주거나 찔러주는 역할이 너무나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뭐 매 시즌 거의 패스 확률 따져보면 90% 안팎 언저리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실제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 뛰면서도 그냥 시즌 평균 분데스리가에서의 그 평균 패스 확률이 얼마였냐면 90.5%입니다. 시즌 내내 평균이 90.5% 할 정도로 정말 패스가 정확했던 선수고, 또 제가 그러면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 뛰면서 분데스리가에서의 이 티아고 알칸타라의 평균 히트맵을 하나 지금 띄워드릴 텐데 어때요? 정말 하프라인 기준 위아래로는 온통 빨갛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허리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줘도 다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러니 티아고 알칸타라가 리버풀에 딱 이제 완전히 합류하게 된다면 얼마나 다양한 조합이 나오겠어요. 허리 쪽에서. 요거에 좀 주목하는 건데, 제가 일단 정리해드리면, 그러면 제가 봐선 크게 4가지의 어떤 허리 쪽에서의 티아고 알칸타라를 포함한 리버풀의 어떤 전술적 조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hen파알입니다. henderson, 파비뉴, 티아고 알칸타라, 이렇게 3명을 세우는 hen파알이 같습니다. 일단 hen파알이 가능한데, 이건 4-3-3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최전방은 뭐 변함이 없죠. 피르미누, 마네, 살라 이렇게 세우고, 수비도 로버트슨, 반다이크, 고메스, 아널드, 알리송 이렇게 세우는데, 허리 쪽을 어떻게 세우냐면 아까 이제 제가 hen파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약간 역삼각형 형태로 가지고 약간 수비적인 약간 아래 위치에는 파비뉴, 여기는 이제 henderson, 여기다가 티아고 알칸타라를 딱 세워놓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를 세우면 어떤 게 있냐면, 티아고 알칸타라는 아까 제가 드리블 잘한다고 그랬죠. 전진 드리블도 상당히 잘하는데, 실제로 전진 드리블을 해서 마네와 이쪽에 피르미누와 살라 그 사이 공간으로 침투해서 하프 스페이스를 직접 공략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한 8번 정도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중미로서의 역할인데, 공격과 수비의 어떤 연결 능력,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앞선의 라인과 뒷선의 라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또 수비 가담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 8번의 위치에 있을 때 어찌 보면 티아고 알칸타라가 위아래에서 전부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요 hen파알에 따른 4-3-3, 요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자, 두 번째는 hen알케나 hen알둠에 따른 4-3-3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 위아래는 똑같아요. 위에 3톱 똑같고, 포백과 이제 골키퍼는 똑같고, 허리 쪽만 약간 변한데, 이때는 henderson은 그대로 있는데, 요 아래 아까 저 1번 옵션에서 얘기 드렸던 역삼각형의 아래 꼭지점에 파비뉴가 아니라 여기다가 티아고 알칸타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베이날둠을 세워도 되고요. 아니면 여긴 나비 케이타, 둘 중에 한 명을 세워도 됩니다. 베이날둠은 뭐 팀에 일단은 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고려해볼게요, 마지막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놔두고 티아고 알칸타라를 약간 밑으로 내리는 미드필더의 어떤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아고 알칸타라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어쨌든 포백을 보호하는 역할, 수비적인 롤도 좀 소화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티아고 알칸타라가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 뛰면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중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제일 많이 뮌헨에서 지난 시즌 태클을 성공시켰고, 그 다음으로 많은 태클을 성공시킨 선수가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티아고 알칸타라겠죠. 티아고 알칸타라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태클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패스도 잘하지만 이런 수비적인 어떤 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고, 또 물론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를 이렇게 약간 내린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뭐 아주 전형적인 홀딩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보라는 것보다는 볼을 소유함으로써 수비하는, 볼을 지켜냄으로써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이런 역할을 주는 거고요. 또 실제로 아까 태클 얘기했던 것처럼 수비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고, 또 이럴 때는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어떤 역할도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봐선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라든지 미드필더의 역동성, 굉장히 서로가 막 롤을 전환을 하면서 하는 역동성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게 hen알케, hen알둠의 4-3-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미나미노를 활용을 하는 4-2-3-1도 가능합니다. 요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요거는 이제 클럽 감독이 사실 공격 조합에 약간 좀 변화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 마누라 라인이 너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지난 프리시즌 때도 그렇고 지난 시즌 때도 그렇고 약간 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래서 원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도
티모 베르나하고 처음 연결됐던 것도 그래서 이제 뭐 티모 베르나를 위로 올려놓으면 피르미노를 약간 좀 세컨에 놓는다든지 이런 이제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티아고 알칸타라가 온다면 미나미노를 2선에 세우는 4-2-3-1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피르미노 최전방 2선에 마네, 미나미노, 살라 그리고 이제 그 2에 미드필더 2에 핸더슨과 티아고 알칸타라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비와 골키퍼는 똑같고요. 이렇게 좀 쓰게 된다면 이러면 사실 요거는 티아고 알칸타라에게 또 익숙해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요 역할도 많이 봤었고 여기서는 이제 핸더슨과 조합을 이루면서 서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움직이겠죠. 요거는 이제 뭐 티아고 알칸타라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럽 감독이 공격의 변화를 좀 주고 싶은데 이랬을 때 티아고 알칸타라에게 약간 밑으로 내리면서 위에 미나미노를 투입하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미나미노의 실험을 또 했었잖아요 프리시즌 때. 그래서 이제 그 클럽 감독의 어떤 공격 라인의 어떤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뭐가 있느냐? 핸더슨이 부재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거도 이제 그 클럽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포메이션 변화 중에 하나인데 4-2-1-3 요것도 좀 가능해요. 요때는 언제 어떻게 쓰냐면 뭐 수비와 골키퍼는 이제 그대로고요. 앞쪽에 이제 3을 피르미누, 마네, 살라 이렇게 세우고 고 이제 사이 2니까 2를 뭐 체인벌린 같은 선수들을 쓰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핸더슨의 부재 때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체인벌린 같은 선수들을 써놓고 그 아래쪽에 파비뉴와 티아고 알칸타라를 세우는 거죠. 네. 체인벌린 자리에는 뭐 다른 선수를 세워도 돼요. 네. 다른 선수 어차피 이거는 약간 플랜 B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핸더슨이 부재한다든지 아니면 로테이션을 쓸 때는 4-2-1-3의 이런 어떤 플랜 B의 성격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크게 티아고 알칸타라가 온다면 리버풀이 변화를 줄 수 있는 4가지의 미드필더에 따른 전체적인 포메이션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리버풀이 제가 봐서 이거 굉장히 꿀 영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버풀이 야 이거 너무 좀 변화가 좀 부족한데 이게 티아고 알칸타라 한 명 영입함으로써 이런 큰 4가지 옵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봐서 썩 괜찮은 영이라 좀 보이고요. 아마 리버풀 팬들은 리버풀이 그동안 이제 스페인 선수들이 뭐 꽤 여러 명 거쳐갔죠. 루간지, 루이스 가르시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비 알론소도 있었고 공격 쪽에 페르난도 토레스, 애증의 관계죠. 이렇게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사비 알론소가 있을 때 그런 정말 뒤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패스들 막 해주고 막 그런 이제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같은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팀인 티아고 알칸타라가 와서 그런 알론소의 어떤 그 향기 그런 추억을 다시 되살려주기를 좀 바라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저하고 그 첼시 로버스 같이 찍었던 배우 이시영님이 코비잖아요. 되게 유명한 코비인데 되게 좋아해요. 진짜 리버풀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랑도 막 리버풀 얘기로만 밤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최애해야 하는 선수가 누구냐? 바로 사비 알론소였는데 야 티아고 알칸타라가 다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하튼 리버풀은 티아고 알칸타라 잘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